에너지원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방사성 붕괴에 따른 뭐 지구 내부 에너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어? 스매, 쌤, 뭐 이런 거 있잖아. 걔네가 뭐라고? 조력 에너지가 된다. 두 번째 27페이지의 내용이었어. 탄소가 분포하는 동네는 총 몇 가지라고? 네 가지가 있는 거야. 그치? 하나가 뭐 땅에는 석회물질 존재하는 거고 기권에는 뭐 있다고? 이산화탄소 존재한다고. 아니 니네가 이걸 뭐 외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제발 외워 지금. 알았지? 시간 아깝잖아. 자, 수권에는 뭐가 있어? 탄산이온이 존재하는데 종류 몇 가지? 두 가지가 있고 네 번째 생물권에 뭐가 존재한다? 유기물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해해야 돼요. 오케이? 탄소 순환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또 하나가 있지. 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양 자체가 뭐해져? 줄어들어. 혹은 탄소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방향은 총 몇 가지가 있어? 두 개가 있다고. 하나가 아유 그렇지 광합성, 또 하나가 용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28페이지 영상을 가끔 보거든 내가 찍은 걸. 참 어이가 없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서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한데 물의 순환에서 내가 이야기 안 했던 게 있었어. 자 따라해봐. 각건에서의 뭐라고? 각건에서의. 오케이.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28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지구에서 물의 평형이 일어나는데 총 과정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지. 그치? 하나는 뭐? 해양, 또 하나는 육지, 그리고 대기가 존재하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들이 전 시간에 내가 이야기했던 건 물이 얻는 양과 잃는 양이 서로 같다고 이야기했다. 그치?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 해양은 해양에서 얻는 양과 잃는 양이 같은 거고 육지에서 얻는 양과 잃는 양이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용 전체로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으로 오답을 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각 권에서 얻는 양과 무슨 양이 잃는 양이 서로 뭐하다? 같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고 옆에다가 좀 말이 안 되겠지만 사자성어 하나 적어놔. 뭐? 자, 축구를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16강 말고 8강 말고 6강을 기억해. 다시 뭐라고? 6강. 오케이? 그게 뭐야? 바증 6강이라는 게 있어. 뭐야? 바다는 증발량이 많고 육지는 강수량이 많은 거야. 알았어? 다시 바다는 뭐가 많다고? 증발량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육지는 강수량이 많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오늘의 사자성어 뭐라고? 바증 6강. 7강 말고 몇 강? 6강. 5강 말고 몇 강? 6강. 오늘은 외대부 2강. 알았죠? 바증 6강. 됐죠? 자, 다음 넘기세요. 다음 넘기시고 다음 넘기시면 이제 기타 등등의 내용 중에서 되게 중요한 지구 내부의 상호작용 중에 대표적인 예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이야기했어? 1번 석회물질 나오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지. 그치? 두 번째는 뭐? 태풍이나 누구를 기억하라고? 쓰나미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어. 이해되지? 세 번째는 뭐? 광합성과 뭐를? 호흡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됐나? 자, 다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복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전 시간에 뭐 배웠어? 씨, 어떻게 수업해 이거? 대답 좀 해. 전 시간에 뭐 배웠어? 나 놀았니? 나 환장하겠네. 어, 뭐야 이거? 그렇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래. 자, 갑시다. 전 시간에 뭐 배웠냐면 자, 읽어봐. 무슨 경계에 대해서 배웠어?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웠지. 맞아? 판의 경계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판의 경계의 종류가 총 몇 가지가 있대? 어? 가리킨 대로 해. 몇 가지가 있어? 판의 경계의 종류가 총 몇 가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 하나는 뭐? 수렴형이 존재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발산형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오케이?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또 하나 포함되어 있지. 누구? 보존형 경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그런데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게 있지. 뭐 알아야 된다 그랬어? 땅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치? 대략 여기는 몇 킬로 정도 된다 그랬어? 35킬로 정도 된다 그랬고, 대략 여기는 한 5에서 한 10킬로 정도 된다 그랬지? 그런데 이들이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자체가 뭐가 돼? 다르다고 이야기했어. 맞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이쪽은 무슨 지각인데? 대륙 지각이고 여기는 뭐인데? 해양 지각. 얘는 멘틀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대륙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뭐래? 아이 잘했어요. 대답해. 틀려도 돼.
화강암이 되는 거야. 오케이? 화강암질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돼? 이 아저씨 있잖아. 그치? 뭐 현무암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리고 요 동네가 누구야? 얘가 이제 논란의 요소가 되는 거야. 지원 교과 과정이 약간 바뀌어서 두 가지로 가야 돼. 하나는 뭐 안산암질이라는 애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다? 유문암질이라는 애가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1학기 때 가르쳤던 내용 중에서 되게 중시해야 될 게 바로 얘라 그랬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고등 과정에서 누구 나오면 밀도 나오면 그냥 무조건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 동네를 따져봤더니 1번, 2번, 3번 순서로 뭐가 다르다는 거야? 밀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중에 밀도가 가장 작은 건 누구야? 얘가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얘네를 만약에 땅을 이렇게 파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위로 올라온다 그랬어. 그치? 무엇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위로 올라온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죠. 오케이? 대표적인 예시로 이런 예를 들었죠. 초딩 버전으로 했잖아. 물이 있는데 여기에 나무 토막을 뽁 들어 이렇게 던지면은 얘가 와리가리 하다가 결국은 무엇을 맞춰? 균형을 맞출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만약에 얘 이렇게 썰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위로 올라오겠지. 그치? 걔를 뭐라고 이야기해? 융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아래로 내려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침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다시 갑니다. 하나를 뭐라고 한다고? 융기. 또 하나는 침강. 아니 이쪽에서 자고 있는데 보면서 이야기하면 뻘쭘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저쪽을 봤더니 애들이 왜 다 저쪽을 보고 있어? 다시.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다. 알았지? 다시. 하나 뭐 위로 올라오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된다. 오케이? 자, 이제 정신 차리세요. 봐. 복습하는 겸 기존에 있는 내용 중에 약간 다른 내용을 하나 가르칠게. 봐라. 보통은 정신 차려야 돼. 하자. 보통은 지각이 왔다리 갔다리 거린다는 거 있잖아. 그치? 관점을 두 가지로 둬야 되는 거야. 다시. 지각이 왔다리 갔다리 거린다는 관점 몇 개로 두라고? 두 가지로 두라고 그랬어. 하나는 지각이 움직이는 건 자,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또 하나는 무슨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있어. 이해되지? 그럼 자, 이거 다 가리킬게 일단. 봐. 수평 방향은 결국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뭐? 발산형과 수렴형이 존재하는 거야. 이해되지? 두 번째. 수직의 경우에는 올라갔다 내려가니까 하나는 뭐? 융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돼? 침강이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이 상태에서 다 잘 들으라 그랬어 이제. 자, 시작할게. 봐. 이렇게 누구야 얘가? 나 그림 너무 잘 그리는 것 같아. 지구지 지구. 그치? 이거 어떻게 지구인 걸 알았지? 자, 그럼 얘는 누구야? 핵이지 핵. 그치? 핵인데 이렇게 안쪽은 뭐가 있어? 내핵이 있고 바깥쪽은 외핵이 있는데 외핵은 무엇으로 구성돼 있어? 읽어봐. 액체로 구성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 동네 물질들이 철과 니켈들이 막 움직이면서 뭐가 형성돼? 자기장이 형성된다 그랬어. 이해되지? 여기까지 됐지? 그런데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구 내부 에너지 이야기했었지. 그치? 자, 여기에 뭐가 있어? 플룸이라는 애가 있다 그랬지. 그치? 뜨거워져. 부피가 뭐여져? 커지니까 밀도는 감소하는 거야. 부피는 뭐여져? 커지고 밀도가 감소하니까 이 동네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이해되지? 근데 상대적으로 요 동네는 뭐해? 차갑대.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여기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지. 이해돼? 그러면 자, 이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자, 껍데기가 이렇게 가겠지. 맞아? 껍데기가 하나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럼 케이스 A하고 B를 봤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 A는 한 점에서 뭐해? 이렇게 퍼지겠지. 이해돼? 그래서 얘를 우린 뭐라고 해야 돼? 읽어봐. 시작. 발산형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B의 경우에는 한 점으로 모이니까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읽어. 시작. 수렴형 경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 땅덩어리 다시 이야기하면 껍데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안쪽에 멘틀이 뭐 해야 돼? 움직여야 되겠지. 그치? 이해돼? 그럼 걔네가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선행돼야 될 건 뭐라고? 아래 동네의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 몇 가 됐어? 그러면 이렇게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야 돼? 틀려 빨리. 빨리 틀려 그냥. 사자성어로. 박헌진 짱 뭐 이런 거야? 아니잖아. 어이없니? 그거를 또 그렇게 반응하면 내가 뭐가 돼? 자,
이렇게 움직이는 애를 사자성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읽어봐. 시작. 판구조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냐? 그럼 판구조론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1번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땅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읽어. 시작. 대륙 이동설이라는 애가 있어. 오케이? 맞아? 맞아? 첫 번째 뭐가 이동해야 된다고? 대륙이 이동해야 된다고. 그럼 대륙이 이동하는 원인을 찾으려고 과학자들이 난리를 쳤겠지. 맞니? 그걸 우린 뭐라고 이야기해? 멘틀 뭐라고 한다고? 대류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3번 멘틀이 대류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단에 바다 쪽에 있는 뭐가? 땅들이 확장이 돼. 그치?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해양저 뭐 확장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죠? 이 순서가 있어야만 결국 누가 만들어지는 거야? 판구조론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돼? 됐니? 제발 좀 이따 적어놔라. 다시 간다. 하나가 뭐가 있어야 돼? 대륙이동설. 또 하나가 뭐 있어야 돼? 멘틀 대류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다고? 해양저 확장설의 순서에 따라서 결국은 누가 정립이 된 거야? 판구조론이 정립됐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 했다 나 분명히. 됐지? 그리고 요 안에서 자 이게 바로 뭐인데 발산형 경계인데 발산형 경계에서 땅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땅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런 거야. 자 얘가 누구고? A고 얘가 누군데? B인데 A하고 B의 차이가 있다 그랬지. 질문. B는 나이가 많아요 많아요? 많지. 그치? B는 나이가 많은 거고 B는 두께가 뭐 한 거야? 두꺼운 거고. 자, 세 번째 틀리면 제 인생 우울해진다 그랬다. 깊이는 깊어요, 얕아요. 이씨, 틀리지 말랬지. 깊이는 뭐 된다고? 깊어진다고 얘기했잖아. 오케이? 왜? 지구는 뭐 하니까? 원형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얘가 위로 올라오는 건 아니라고. 알았어? 다시 갑니다. B의 경우에는 나이가 뭐하다고? 많고 두께가 뭐야죠? 두껍고 깊이는 뭐 해진다고? 제발 틀리지 마. 깊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 알았어? 해령에서 만들어진 땅이 이따위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죠. 오케이? 자, 하나 더 갑니다. 보세요.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은 땅이 옆으로 혹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내용을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땅덩어리가 국지적으로 움직이는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이야기할게. 봐. 만약에 땅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땅이 어떻게 움직인다고? 수평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한쪽은 잡아당기는 힘이 생기겠지. 이해돼? 또 다른 방향은 뭐?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거를 유식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얘는 잡아당기지. 다 보자. 뭐라고 한다고? 잡아당긴다고.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 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가로지르는 압력이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횡압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다시 봐. 국지적인 내용 한다 그랬어. 땅이 만약에 이렇게 쌓여 있대. 그럼 자, 대답하세요. A하고 B하고 C가 있어. 땅은 A가 먼저 만들어져, C가 먼저 만들어져. 어? 땅 A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아래가? 진짜? 나 연기 잘하냐? A가 먼저 만들어지지. 다시. 아니 여기 강대 6층이야. 6층인데 어떤 또라이가 자 저는 6층 만들고 5층 만들고 4층 이렇게 만들어. 또라이지. 1층부터 하나하나 쌓아나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 떠 제발. 올바르게 쌓여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읽어. 정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두 개만 가르칠 거라니까 빨리 하자. 다시. 올바르게 쌓여있다는 걸 뭐라고 한다고? 정합이라고 한다고. 이해돼? 그 정합의 전체 구조를 뭐라고 이야기해? 땅이 층이 있네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지? 그럼 그 상태에서 자 생각을 해봐.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땅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여기다 색깔을 쳤어. 이렇게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색깔. 됐지? 이거를 건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혹은 열쇠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됐지? 그러면 요 상태에서 얘를 잡아당기잖아. 그럼 땅이 어떻게 될까? 끊기겠지. 이해됐어? 끊기는데
자, 이 동네가 어떻게? 요렇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딴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이해되지? 됐어? 이 용어 하나 가르치려고 지금까지 난리를 치고 있는 거다. 봐. 경계면이지. 맞지? 대답해. 경계면이지. 화낸다. 경계면이지. 경계면을 기준으로 요렇게 위쪽 방향 있지. 경계면을 기준으로 위쪽 방향을 상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해봐. 뭐라고 한다고? 상반이라고 얘기한다고. 두 번째, 경계면을 기준으로 아래쪽 있지. 그럼 얘를 우린 뭐라고 얘기할까? 읽어. 시작. 하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누구가 이렇게 경계면을 기준으로 뭐가 하반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 있지. 그치? 그 친구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게? 자, 읊어. 시작. 정단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다시 갈게. 수평 방향에 힘이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고. 잡아당겨. 허허. 잡아당겨. 잡아당기니까 장력이야. 장력이니까 정단층이야. 이래도 안 되면 그냥 접자 우리. 알았지? 다시. 잡아당기는데 장력이니까 무슨 단층이라고? 정단층이라고 해야겠어. 이해돼? 그럼 두 번째 갑시다. 자, 보세요. 자, 논란의 그 땅입니다. 보세요. A, B, C. 어디가 먼저 써요? 어? A라고? 아까 했지? 자, A가 먼저 쌓이는 거지. A가 먼저 쌓이는데 이 친구를 만약에 뭐 한다면 이 친구는 이렇게 잡아당겼었고, 그치? 얘는 이제 밀어 제끼는 거잖아. 이해가? 그럼 땅이 버티다 못해서 마치 니네가 조는 것처럼 버티다 못해서 얘가 뭐해? 인생이 이렇게 끊기는 거야. 이해됐어? 인생이 띡 끊겼죠. 그러면 이제 뭔 일이 벌어져? 이번에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호호, 이런 일이. 그러면 야, 구분하기 힘드니까 가운데를 열세층이라고 해야겠잖아. 맞아? 가운데를 뭐라고 해야겠어? 열세층이라고 해야겠단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자, 질문 갑니다. 자, 누구를 기준으로 대답해봐. 경계면을 기준으로 윗동네를 뭐라고 해야겠어? 그렇지? 아이 잘했죠요. 상반이라고 해야겠어. 오케이? 아랫동네를 뭐라고 해야겠어? 하반이라고 해야겠지. 그럼 얘 이제 표현해봐. 누가? 하반이 어디로 내려갔어? 아래로 내려가는 케이스 있지? 오케이? 걔를 뭐라고 해야게? 횡압력이 작용한 단층의 거꾸로 시작. 뭐가 되는 거야? 역단층이 되는 거야. 틀리면 안 된다. 알았지? 다시 갑니다. 자, 단층이 존재하는데 단층에서 윗동네를 뭐라고 해? 상반, 아랫동네를 하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만 기억하자. 장력은 잡아당기니까 정단층인데 하반이 어디로 간다고? 위로 올라간다는 것만 외워. 이해되지? 혹여 아쉽잖아. 됐어? 그러면 역단층의 경우에 하반이 어디로 내려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두 번째 케이스야. 얘는 땅이 딱딱해. 마치 선생님 인생이죠. 아니면 부러지는 거지 뭐. 알았지? 근데 이제 니네는 되게 유연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인생이. 알았어? 그러면 땅이가 어떻게 돼?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휘어지겠죠. 이해되셨어? 자, 봐. 자, 이렇게 위로 휘어졌다면 보자. 여기에 이렇게 선을 띡띡 그어봐. 됐지? 그러면 상황상 자, A하고 B는 약간 달라졌지 않니? 맞지? A의 경우는 어디로 갔어? 위로 올라갔잖아. 근데 B는 어디로 갔어? 아래로 내려갔지. 그러니까 아빠 배 생각하지 마. 내 배를 생각하지 말고 아빠 배를 생각해. 알았어? 자, 아빠 배 생각하면 어떻게 돼? 이 배 나왔잖아. 그래서 이게 배가 나왔네 해서 얘 뭐라고 해? 배사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향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네가 휘어지는 이게 바로 축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걸 습곡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 정리합니다. 이 친구를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읽어. 시작. 습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정리할게. 다시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하나는 뭐가 있고 장력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있어? 횡압력이 있는 거야. 근데 머리가 네가 정말 안 좋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기억하자는 거지. 읽어. 장력은 잡아당기니까 무슨 단층이라고? 정단층이라고 이야기했어. 됐지? 그럼 반대로 횡압력 작용하면 뭐가 생겨? 역단층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뭐가 생긴대? 휘어져 버리는 뭐? 습곡이 있다고. 이해돼?
근데 여기에서 용어를 총 4개를 알아야 돼. 1번 단층의 경우에는 윗동네를 뭐라고 이야기하자? 상반. 제발. 아랫동네를 뭐라고 이야기하자? 하반. 오케이? 습곡의 경우에는 위로 올라갈 때 아빠 배 생각하라 그래서 나는 하나 그치? 죄송합니다. 자, 위로 뭐? 배사. 아래로 내려가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향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해돼? 여기까지 됐슈? 자, 이 케이스에서 다시 이 내용들이 결국은 뭐가? 지각 변동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이후에 나올 건데 하나 더 체크할게. 봐봐. 요 동네 있지? 내가 여기다 다시 그릴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땅이 휘어져 버렸어요. 이거 하나만 이제 배우고 가자. 땅이 이렇게 휘어졌어. 그럼 얘는 무슨 압력을 받은 거야? 사진 내가 좀 이따 찍어줄게. 무슨 압력을 받은 거야? 힘내. 횡압력을 받은 거지. 맞지? 횡압력을 받아서 횡 압력을 받아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역단층이 만들어진 거지. 뭘 의이야 이씨. 아이 죽겠다 씨. 습곡이 만들어진 거지. 환장하겠네. 다시 횡 압력 받아서 뭐가 만들어진 거라고? 습곡이 만들어진 거라고. 이해가? 자,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비바람 뭐 기타 등등이 막 몰아쳐요. 이해돼? 그래서 땅이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무슨 일 벌어짐? 자, 인생 모난 건 그냥 제껴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모난 거 제꼈으니까 부족한데 채워지겠지. 이해되니? 그러면 자, 요 동네에서 방금 뭐가 일어나는 거야? 깎인 거지. 풍화 침식이 일어나는 거. 혹은 퇴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 자, 니네 동네 앞산이 비 한 번 내렸다고 갑자기 산이 없어지고 막 이러냐? 아니잖아. 태어났을 때 그 산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거잖아. 거의 대부분. 그치? 그럼 만약에 이 동네가 이렇게 됐다라는 건, 이 동네가 이렇게 맨질맨질해졌다라는 건, 그리고 이후에 땅이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쌓였다라는 건, 다시 정리합니다. 여기 빗금친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후 단원에 나와. 1번 대규모 지각 변동. 따라해. 뭐라고 한다고? 대규모 지각 변동이라는 거야. 2번이 뭐가 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얘가 이렇게 되니? 아니잖아. 오랜 시간의 간격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요 친구를 바로 올바르게 쌓여있지 않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부정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부정합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돌멩이들이 있어야 돼. 돌멩이. 이 돌멩이가 사자성어야. 자, 읽어봐. 뭐라고? 기저여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기저여감 있으면 무조건 뭐야? 부정합이야. 다시 기저여감 있으면 뭐라고? 부정합이야. 부정합하면 넌 무조건 두 개를 떠올려야 돼. 하나가 뭐라고? 대규모의 무슨 변동? 그렇지. 지각 변동을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지? 자, 두 번째가 뭐 있다고 그랬어? 이 동네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 오랜 무슨 간격? 시간의 간격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됐나? 오케이? 자, 정리할게.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이 G1 내용이야. 그런데 교과서마다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혹여나 니네 선생님들도 우울하게 하실까봐 먼저 설명하는 거야. 갑니다. 땅이 움직이는 건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대? 두 가지가 있다고. 그치? 그럼 전체의 베이스 누구는? 플룸 구조로는 상하로 움직이는 내용이라고 했어. 이해가지? 플룸 구조론이 기반이 돼야지 뭐가 형성이 돼? 대답해. 한 구조론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지구가 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야. 판 구조론은 자, 이 순서를 갖는다. 1번 뭐? 대륙 이동해야 돼요. 대륙 이동을 하려면 당연히 원동력이 필요하겠죠. 그걸 뭐라고 해? 멘틀의 대륙설. 그리고 나서 자, 이게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들어온 거야. 해양저 확장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요? 만약 학교 선생님이 언급을 하잖아. 언급을 해서 세 개 중에 묻는다면 나 같으면 얘를 물어봐. 해양저 확장설. 이해돼?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해양저 확장설에 의해서 땅이 막 움직이는 거지. 그치? 땅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커다란 뭐 움직임을 몇 개로 표현할 수 있어? 판의 경계 총 3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건 교과 과정이지. 근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내용이 존재한다고. 수평 방향에 힘이 몇 개가 있는데 2개가 있다. 하나가 누구? 장력. 또 하나가 뭐가 있다? 횡압력이 있다. 빨리 가자.
장엽은 잡아당기니까 정단층. 이거 얼마나 부끄럽지만 이해하기 쉬워. 됐지? 자, 얘가 누구였어? 단층이지. 그러면 장력 정단층의 경우에는 하반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맞아? 하반이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정말 모르겠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사람을 그려. 초딩 버전인데 사람이 편안하게 앉죠. 근데 여기 사람을 그려봐. 사람을 그리면 이렇게 사람이 되게 불편하게 앉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럼 편안하면 뭐? 정단층. 불편하면 뭐? 역단층. 오케이? 행압력 작용하면 지형이 몇 가지가 바뀌어? 두 가지로 바뀌는 거죠. 그치? 하나 뭐? 하나가 역단층. 또 하나가 뭐 있다고? 그렇지. 또 하나가 습곡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죠. 오케이? 자, 정리합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를 이제 총 정리하면 자, 봅시다. 판의 경계는 총 몇 가지고 있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래서 하나가 수렴형 경계, 또 하나가 발산형 경계, 또 하나가 뭐가 있어? 그렇지. 보존형 경계라는 애가 있어. 니네가 힘들다는 거 알아. 이거 빨리 하고 쉽게. 자, 총 세 가지가 있지. 자,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수렴형 경계가 중요해. 발산형 경계가 중요해. 수렴형 경계가 중요해. 오씨 어떻게 알았지? 자, 수렴형 경계가 중요해. 수렴형 경계는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질문 두 개는 답은 하나잖아. 이렇게 떠드는데도 졸면 나한테 어떡하라는 거니? 그렇지. 제가 얼마나 고통.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같이 들으신다는데 수강료 내세요 어머니. 자, 하나 뭐 섭입형이 존재하는 거고, 오케이. 또 하나가 뭐 했다고? 섭입형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충돌형이 있습니다. 알았어? 외웠다라는 전제하에 정리합니다. 보세요. 말장난인데 섭입형의 경우에는 시옷이 있지. 섭입형의 경우에 뭐가 있다고? 시옷이 있잖아. 오케이? 자, 섭입형의 경우에는 시옷이 있으니까 얘는 무신 지진이 일어나? 신발 지진이 일어난다는 걸 제발 틀리지 마. 알았어? 두 번째, 충돌형은 자, 읽어봐. 그렇지. 예, 중발 지진까지 일어나. 틀리면 죽여버릴 거야. 씨. 알았어? 나머지는 다 신발 지진, 천발 지진이야. 알았어? 됐니? 학교에서 물어볼 건 이거밖에 없어. 야, 신발 지진. 또 하나 뭐? 중발 지진. 얘 알아야겠죠. 자, 이게 무슨 저기 무슨 개소리죠? 자, 땅이가 이렇게 있어. 그치? 땅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내가 대략 이렇게 선을 띠 그었다고 치자. 됐니? 띠 그었어. 그럼 얘가 몇 킬로야? 대답해봐. 70킬로야. 그럼 저 아래가 몇 킬로가 되겠어? 300킬로가 돼. 됐어? 70킬로 위쪽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뭐라고 이야기해? 천발 지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70에서 300 사이가 이런 뭘 이야기해? 중발 지진 가운데서 발생했다고. 그럼 맨 아래쪽은 뭐가 되겠어? 신발 지진이 일어나겠지. 그치? 그럼 자 생각을 해봐. 땅과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저 아래로 쭉 내려간대. 그럼 300km 아래까지 쭉 다 내려가겠지. 그러니까 섭입형의 경우에 뭐가 생길 수가 있어? 신발 지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두 번째, 충돌형의 경우에는 무슨 지진까지 일어난다고? 중발 지진까지 일어난다고. 이해되냐? 기억해라 제발. 자,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어. 봐. 70km, 300km 나누면 윗동네는 천발, 가운데는 중발, 아래는 신발이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100km로 나눴다고 가정하자. 됐어? 100km로 나누면 윗동네는 뭐고 아랫동네는 뭐야? 니네 큰일 났어. 미치겠네. 100km로 나눴을 때 윗동네를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읽어봐. 시작. 암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100km 아래쪽을 뭐라고 이야기해? 연합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냐? 그러면 암석권과 연합권이 있는데 멘틀의 상부는 뭐에 포함돼? 암석권에 포함돼. 시험에 안 나오나 봐. 나온다. 멘틀의 뭐는? 상부는 뭐에 포함돼? 암석권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돼? 외워야 될 게 몇 개 없다니까. 다시. 섭입형은 무슨 지진? 신발 지진. 충돌형은 무슨 지진? 중발 지진이라는 거야. 이해돼?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 자, 100km 기준으로 윗동네를 뭐라고 해야겠어? 암석권. 아래를 뭐라고 이야기해? 연합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100km 기준으로 위쪽에 뭐가 있다고? 암석권이 있지, 그치? 그 암석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형은 뭐야? 하나가 뭐? 지각. 두 번째 뭐? 멘틀의 어디? 상단이, 상부가 포함이 된다고. 이해돼?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괜히 틀리지 마. 실수했어요. 웃기지 마. 네가 모르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전 시간에 되게 얼탱이 없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야, 야, 다 그렸잖아, 벌써. 그치? 이게 뭐야? 태평양이잖아. 아무리 봐도 이건 태평양이야. 뭐 일본 있고, 그치? 그러면 자, 갑니다. 이거 알 거야. 이렇게가 무슨 판이야? 태평양판이야. 정신 차려. 여기를 무슨 판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태평양판이라고 하지. 태평양 아래쪽에 여기 조그마한 판대가리가 하나가 있다. 걔를 뭐라고 이야기해? 필리핀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 아래 여기 여기에 뭐가 있어? 데스 안 데스 만들어지는 거 있지. 뭐? 나스카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다시 태평양판, 필리핀판, 뭐? 나스카판이 있지, 그치? 세 마리의 공통점이 뭐야? 해양판이야. 기억해야 돼. 해양판 몇 개밖에 없어? 세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가 뭐가 있다고? 태평양판. 또 하나가 뭐라고? 그렇지, 필리핀판. 또 하나가 뭐라고? 나스카판. 오케이? 그래서 각각의 지형 중에 알아야 되는 게 뭐? 여기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얘기했잖아. 여기가 뭐야? 일본 해구라고 얘기했지. 여기는 뭐? 해령이 있고, 여기 변환단층이 있고, 그치? 여기에 데스 안데스 있잖아. 뭐? 안데스 산맥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이해되니? 그럼 정리할게. 자, 수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지형은 총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지. 1번 해, 구. 두 번째 열도. 세 번째 습곡 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이해돼? 다시 뭐라고? 서로 사랑하니? 해, 구. 두 번째 열도. 세 번째 습곡 산맥이 만들 수 있다고. 오케이? 자, 두 번째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야? 해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해령. 오케이? 세 번째 보존형 경계에 뭐 만들어질 수 있어? 변환단층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이해돼? 다시 땅 봤더니 여기가 뭐야? 여기가 태평양판. 여기가 뭐라고? 필리핀판. 여기가 뭐라고? 나스카판인데 세 마리 공통점 뭐야? 해양판이라고. 이해가? 그럼 이 동네에서 지각 변동이 뒤지게 많이 일어나는 거잖아. 그치? 지각 변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니까 여기에서 지각 변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해봐. 한태평양. 뭐? 화산대, 조산대, 오케이? 혹은 화산대, 뭐 지진대, 합쳐서 조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얘를 영어식 사자성어로 뭐라고 이야기해? 영어식 사자성어. 춥지 마. 좀 더 주고. 영어식 사자성어. 사자성어 몰라? 이거 이제 브레거리라고 하는 거지. 알았지? 웃기고 싶었어. 다시 뭐라고? 안해. 집에 있는 애들 뒤지게 웃고 있는 거 니네만 지금 졸라 착하죠. 브레거리. 알았죠? 브레거리라고 얘기한다. 이해되냐? 근데 내가 이렇게 웃기자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야. 봐봐. 이 동네는 화산이 일어나지. 화산이 일어나면 화산 활동이 만들어지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지진 활동을 수반해. 에? 뭐라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뭐? 지진이 일어난다고. 이해가? 뒤집어. 지진이 일어나면 화산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야, 3년 전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럼 경주는 지금 화산체냐? 장난해? 아니잖아. 내가 계속 말하잖아. 니네가 실수했어요라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모르는 거야. 다시 뭐가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뭐가 수반된다고? 지진 활동은 수반됩니다. 이해돼? 그러나 누구는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뭐가 일어나지 않아? 화산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해돼? 그럼 한 번만 더 물어볼게. 히말라야는 화산이야, 화산이 아니야? 화산이 아닌 거지. 오케이? 히말라야는 화산이 아닌 거야. 알았어? 그래서 히말라야는 온리 뭐? 지진만 일어나는 거야. 그 지진이 바로 무슨 지진이야? 대답해라. 중발 지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중발 지진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절대 화산 활동이 없어. 말이 어렵냐? 다시 이야기할게. 야, 웃자고 이야기했잖아. 사자성어 시작. 브레거리. 그치? 얘가 바로 뭐? 한태평양. 화산대. 나도 내가 웃겨. 하고 나서도 화산대, 지진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리하자. 화산대와 지진대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 조산대라고 하지.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나지 않아? 일어난다니까.
틀리지 말라고 제발. 그럼 누구는 지진이 일어나면 화산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져. 누굴 떠올려? 경주를 떠올려. 이해되지? 경주에 있는 친구들은 화산에 사네. 이거 아니잖아. 알았지? 그리고 또 하나 히말라야를 떠올려. 히말라야는 위로 올라왔으니까 빡 부딪혔으니까 결국 뭐가 일어나? 지진이 일어났겠지. 그 지진이 바로 무슨 지진이라고? 대답해. 중발 지진이라고. 예? 시험 나올 건 얘네밖에 없다니까. 하나 뭐? 신발 지진. 또 하나는 중발 지진. 이해가? 하고 이제 쉽게 봐. 마지막이야. 봐. 이거 내가 가르쳤어. A라는 동네가 있고 B라는 동네가 있고 C라는 동네가 있고 D라는 동네가 있지. 그치? 질문. A하고 B 사이에 해령이야. C하고 D 사이에 해령이야. 오늘 테스트 봤지? 저 뒤에 맨 마지막 문제 뭐 봤니? 이상 그지 같은 거 있지. 그치? 걔 잘 봐야 돼. 다시 갑니다. A는 뭐라고? 해령. B, A, B 사이 해령. C하고 D 사이에도 뭐? 해령이 있어. 오케이? 그럼 자, 여기에는 뭐가 존재하냐? 끊어져 있지. 얘를 뭐라고 할래? 단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보자. 자, A 일로 가고 B 일로 가고 C 일로 가고 D 일로 가는 거잖아. 그럼 같은 방향성을 갖는 거니까 A하고 C는 같이 가는 거고 B하고 D는 같이 가는 거지. 그치? 그럼 이렇게 끊겨져 있는 부분에서만 무슨 지진이 일어날까? 1번 신발 지진이 안 일어나요. 2번 중발 지진이 안 일어나요. 오케이? 3번 천발 지진만 일어나요. 정답은? 다 맞는 말이잖아. 이씨. 알았어? 이해가니? 무슨 지진만 일어난다고?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고. 오케이? 변환 단층은 뭐만 일어나? 천발 지진만 일어나는 거야. 네가 외우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 내가 같이 외워주는 거잖아. 자, 하나 더. 여기서 지원으로 내가 파생시켰어. 만약에 땅 A, B가 다 일로 가고 C, D가 다 일로 간다면 전체 지진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나지. 걔를 뭐라고 이야기했나? 자, 기억 못하가 정답 주향 이동이라고 얘기한다고. 따라해봐. 뭐라고 한다고? 주향 이동. 오케이? 학교에서 가르치면 100% 시험이야 이거. 내 말 이해되죠? 변환단층과 비교해야 될 건 누구라고? 주향 이동. 친구 중에 주향 있니? 무슨 말아? 알았지? 주향 이동. 오케이?